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수사 책임자였던 당시 수사부장이 노무현의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합니다. 책에는 노무현 뇌물 이야기뿐만 아니라 문재인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찔끔찔끔씩 털어놓는 폭로로 이재명을 서서히 말라죽게 하는 작전을 쓰고 있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측근에게 현금을 전달할 당시 상황 재현을 법정에서 했다고 합니다. 재판을 지켜본 재판장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실제로 법정에서 벌어진 이 재미난 이야기 잠시 후 전합니다. 이재명이 내년 총선까지 당대표직을 굳건히 유지할 것이란 의지를 확고히 나타냈습니다. 이재명이 정치질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숨진 채 발견되는 이재명 측근이 얼마나 더 생겨날지 이것부터가 우려됩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73만 5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7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책 한 권이 발간됩니다. 저도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인데요.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뇌물현이라는 별칭을 얻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기 전 검찰의 조사를 받았죠.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검사는 이인규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었습니다. 이 전 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고 노 전 대통령 죽음의 원인, 그 상당 부분을 변호인이었던 문재인의 무능과 무책임 탓이라는 취지의 회고록을 냈습니다. 책 제목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입니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이 전 부장은 노무현이 2009년 4월 30일 소환조사 후 5월 23일 사망하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난 인물입니다. 조갑제닷컴이 배포한 책 소개 자료를 보면 이 전 부장은 이 책에서 노무현의 혐의와 수사 결과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노무현 부인인 권양숙이 고 박연차 회장에게 시가 2억 원 상당의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재임 중이었던 2006년 9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음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2007년 6월 29일 권양숙이 지 남편인 노무현과 공모해 청와대에서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회장에게 100만 달러, 그해 9월 22일 추가로 40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인정됐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들인 노건호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이라고 적었습니다. 2008년 2월 22일에는 노건호와 조카 사위 연철호가 박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받았고 사업 명목으로 사용한 건 역시 다툼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시절 저는 고등학교 수험생이었습니다. 노무현 임기 땐 대학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그래서 노무현 때 벌어진 일을 저는 기사로 찾아보며 좌파들의 더러운 과거를 나름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뇌물 혐의 말고도 노무현 때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특수활동비 횡령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정상문 본인은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 횡령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인규 전 부장은 정상문 단독 범행이 아니라 노무현이 함께 공모한 범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 부장은 당시 검찰은 이런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낼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지만 노무현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간땡이가 많이 부었어도 그렇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수활동비를 1, 2천만 원도 아니고 12억씩이나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정상문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었죠. 사실 이인규 전 부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이는 바로 노무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 부장은 자신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심정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의 범죄 행각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사로서 직무유기라고 판단해 수사를 계속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인규 전 부장은 문재인이 쓴 책 운명에서
검찰이 박 회장의 진술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썼던 점을 지적하면서 문재인의 무능과 무책임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문재인에 대해 검찰 수사 기록을 보지도 못했고 검찰에 접촉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의견서 한 장 낸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변호인으로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찾아와 솔직한 검찰의 입장을 묻고 증거 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는 변호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은 5년 동안 청와대에 살았을 때도 무능의 극치였는데 변호인으로서도 이렇게나 무능했다라는 건 또 새삼 알게 됩니다. 아니 문재인 씨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을 변호하는 주제에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수사하고 있는지,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지도 않은 겁니까? 그래놓고 노무현을 주제로 책 팔아서 돈은 벌고 싶었는지 노무현 뇌물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책이나 쓰고 문재인은 어쩜 그렇게 문재인 같은 짓만 골라서 하는지 과거나 현재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전 부장은 문재인이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됐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슬픔과 원망과 죄책감을 부추기는 의식을 통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지요 친구인 노무현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좌파 성향의 언론과 민주당 정치인을 향해선 노 전 대통령이 생을 마감하자 돌변했다며 검찰의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렸고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리며 앞다투어 상주 코스프레 대열에 합류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세월호 탑승자들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문재인은 이용해 먹을 것이 없었을 것이므로 선동할 것이 없었을 것이므로 청와대에 입성하기는커녕 대통령 후보나 될 수 있었겠습니까? 문재인 또한 누군가가 문재인을 이용해 먹고 파국으로 치달았으면 좋겠는데 이낙연은 어디서 뭐하고 찌그러져 있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지난 2021년 이재명 최측근인 김용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했습니다. 판사들에게 말로만 설명하기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돈다발을 건넨 그 상황을 그대로 재연까지 했을까요? 유 전 본부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시 현금을 넣었던 종이상자와 쇼핑백, 실제 현금 2억 원을 마련해 전달 과정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이날 시연은 재판부가 현금 2억 원을 직접 들고 가 전달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을 듣고 실제로 운반이 가능한 무게인지 알아보기 위해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현금이 1억 원씩 담긴 상자 2개를 쇼핑백에 넣고 이렇게 넣으면 쇼핑백 입구가 벌어지기 때문에 테이프로 밀봉했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 쇼핑백을 다른 쇼핑백에 넣으면서 이렇게 한 겹을 더해 돈을 들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재연을 지켜본 판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재판부 또한 돈의 무게를 알아보기 위해 무게를 직접 느껴보기 위해 각자 한 번씩 그 쇼핑백을 들어봤다고 합니다. 이 공판의 방청객이었다면 참 재밌는 시간이었을 듯한데요. 재판장은 쇼핑백 무게는 돈을 운반하기에 불가능하거나 무거운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현금 2억 원을 쇼핑백에 넣어서 줬다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측근인 김용을 통해 정치자금을 모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재명은 당대표 사퇴 압박을 여전히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력이 대단히 강한 이재명은 총선에서 지면 내 정치도 끝난다. 승리를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당내의 반발을 제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너 때문에 총선에서 지는 건 생각 안 하고 총선에서 지면 지 정치 끝난다며 선후를 바꿔 말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선보이고 있는데 저는 승리를 위해 뭐든지 할 것이라는 이재명의 이 말이 측근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다시 한번 소름이 쫙 끼칩니다. 이재명은 16일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날 의총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의 이탈표가 발생했던 지난달 27일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모이는 첫 자리였습니다.
오영환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본회의에서 발생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당을 향한 충정과 지적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그런 부분 수용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겸허히 수용한다면 대표를 그만둬야지 말로만 수용한다고 나불나불거리는 이재명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내년 총선이 대한민국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신다고 했다며 국가와 국민 삶, 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별도의 해석은 덧붙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 그리고 당의 미래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재명이 사퇴하겠다고 선언하기는커녕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말만 해대고 있으니 오영환 또한 어처구니가 없어서 굳이 해석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